자, 안녕하십니까. 비와 비율 네 번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두 수의 비교, 뺄셈 방법, 나눗셈 방법에서 그 A가 B보다 더 많다, 더 적다. 그다음 A는 B의 몇 배이다. 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거를 B로 나타내서 몇 대 몇, 그래서 비교량을 앞에, 기준량을 뒤에 적는 걸 했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에대한이라는 표현이었다. 이거는 중요한 기준에다 붙이는 거였었고, 자, 비율은 B를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이었었죠. 그래서 얘를 나타내면은 기준량을 분모로 두고 비교량을 앞으로 보내서 2분의 3, 소수로 바꾸면은 1.5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비율이라고 했었다.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비율을 과연 어디다 써? 비율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 80쪽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속철도를 타고 2시간 동안 달려서 서울에서 광주까지 약 300km를 갔다고 하네요.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을 알아봐 달라고 하네요. 자,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 자, 시간이 에대한이 붙었으니까 기준량이 되겠죠. 시간이 뒤로, 거리가 앞으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자, 됐죠? 자, 그럼 비율이니까 얘를 분수나 소수로 바꿔야겠죠? 그러면은 2분의 300. 됐죠? 자, 그럼 약분하면은 나누기 하면은 150을 갖다는 얘기네요. 자, 이걸 단위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시간 동안 150km를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1시간을 영어로 hour라고 하니까 킬로미터 per hour라고 적어서 이 단위는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KM 슬러시 있고 H 적혀 있는 거 요거 뭐죠? 네,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 바로 속력. 자, 고속열차를 타고 가서 150km의 속력으로, 그러니까 시간당 속력이 150으로 달려서 도착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비율이라고 하는 건 이럴 때 써요. 두 가지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 숫자를 같이 따로 얘기를 해서 설명하기가 귀찮고 길어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한 개로 간편하게 설명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일 때 이렇게 뭉쳐서 이용을 합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속력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속력을 이제 비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시간이랑 거리라고 하는 두 가지 숫자를 가지고 비교해서 한 개로 간단하게 나타내서 운전하면서 한눈에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비율이 사용되는 첫 번째 경우 속력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 따져서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네, 첫 번째 끝났네요. 오늘 빨리 끝나셨네. 빠르게 하자. 자, 서울은 약 1000만 명, 985만 7천 명 살고 있고, 땅덩어리는 6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에는 155만 명이 살고 있고, 땅덩어리는 16,876제곱킬로미터에 살고 있다고 해요. 자, 넓이에 대한 일부를 얘기하고 있네요. 자, 넓이가 뒤로 가서 분모가 될 거고요. 강원도도 넓이가 뒤로 가서 분모가 될 거네요. 그래서 얘를 이제 약분해주고 얘도 약분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계산을 선생님이 지금 하려고 했는데 2번 뒤에 보니까 계산기 마크가 있네요.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셔요. 스마트폰 있는 친구들, 컴퓨터 있는 친구들 아마 스마트 기기로 보고 있을 거니까 계산기로 한번 검색해 봅시다. 자, 9857000 나누기 605 해주게 되면은 아마 16292.56 이 정도가 나올 겁니다. 됐죠? 이게 서울. 강원도는 아마 91.85 이 정도가 나올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1제곱킬로미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오죠? 우리 중일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건 그냥 지울 거니까 간단히 적을게요. 중일초등학교가 여기 있고, 여기 광도 아이들이 있고,
이쪽에 뭐 하우스 D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롯데캐슬이 있고, 요즘에 어정역 있죠. 자, 그러면은 아마 우리 학교보다 롯데캐슬로 중간쯤을 기준으로 어정역을 포함하는 이 동그라미를 그리면은 이 정도가 1제곱킬로미터 되거든요. 자, 그 안에 서울은 16,000명이 넘게 모여 있다는 거고요. 16,000명이면 참고로 우리 학교 전교생이 1,100명 정도 되니까 우리 학교 한 11개 정도, 아니지 15개 정도 학생들이 모여있는 이 정도 공간에 우리 학교 학생들 한 15개 학교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바글바글 거리고 있는 거고요. 강원도는 이 정도 넓은 땅덩어리에 91명.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반에 25명 기준이니까 한 3반, 4반 이 정도 학생들이 이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다. 되는 거네요. 자, 우리가 인원수랑 넓이로 봤었을 때는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직접 나눠가지고 제곱킬로로 비교하니까 조금 더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오죠. 수치도 대략적으로 더 비교가 잘 되고요. 자, 넓이에 대한 인구 비, 이걸 뭐라고 하냐? 밀도라고 합니다. 자, 빽빽한 정도를 따질 때 이 밀도를 활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회시간 때 아마 여러분들 3학년, 4학년 사회시간 때 도시의 인구 밀도 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표현일 겁니다. 여기서 이 밀도가 바로 비율을 사용하는 경우였어요. 자, 속력도 마찬가지, 밀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라는 생활 속에서 수학이 사용되고 있었네요. 자, 라스트로 자, 흰색에 대한 검은색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지혜는 흰색 200에다가 검은색 6을 넣었대요. 그리고 슬기는 250에다가 10을 넣었다고 하네요. 흰색에 대한 검은색을 알아보자고 했으니까 여기가 기준, 여기가 비교. 그래서 분수로 만들면은 200분의 6, 여기는 250분의 10 되겠네요. 여기는 약분해주면은 100분의 3, 그러면은 0.03. 여기는 약분이 안 되네요. 곱하기 4, 곱하기 4 해주면은 1000분의 40이 되고 0 하나씩 없애면은 100분의 4니까 0.04 되네요. 이렇게 봤을 때는 몰랐는데 똑같은 기준량으로 비율을 맞춰서 비교해 보니까 아래쪽이 조금 더 숫자가 높죠. 그 얘기는 흰색에 대해서 검은색이 조금 더 들어갔다. 슬기 있게 조금 더 진하게 나오겠네요. 더 어둡게요. 그럼 누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두운가요? 슬기 있게 조금 더 어둡네요. 왜 그러나요?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슬기 비율이 조금 더 높아요.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경우는 바로 농도입니다. 여러분들 설탕물이라거나 아니면 뭐 간장 이런 거 할 때 더 짠 게 있고 덜 짠 게 있고 더 단 게 있고 덜 단 게 있고 그렇죠. 이건 바로 물이랑 그 설탕 혹은 소금을 얼마나 섞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섞는 정도에 따라서 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비율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속력, 밀도, 농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네 번째 경우를 보니까 여러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남자 친구들이 특히나 좋아할 야구, 전체 타수에 대한 안타수의 비율을 야구 선수의 타율을 구할 수 있다. 자, 타율 할 때 율이라는 것도 타석에 들어선 비율 혹은 타석에서 그 안타를 쳐낸 비율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율이 야구에서도 이용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거리에 대한 지도에서의 비, 실제 거리와 지도에서 나타내는 비를 축척으로 나타낸다. 축척, 여러분들 아마 3학년 사회시간 때 공부를 했었을 텐데 이 축척이라고 하는 것도 비율의 일종이었다. 그리고 진학이는 아까 얘기를 했고요. 자, 비율이 일상생활에 되게 많이 이용이 돼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개념이죠. 비교를 할 거고 두 개를 기준량 뒤에 보내는 숫자를 적고 얘를 분수로 만들어서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다. 간단한 개념을 이용해서 과학에서 그 속도 아니면 사회에서 밀도 그리고 또 과학이라거나 일상생활, 실과라거나 그 미술 다른 분야에서 농도 그리고 타율이나 스포츠 분석에서 그 체육 같은 데 분야, 타율 이렇게 비율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연습 문제 몇 가지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00m를 20초에 걷고 시간에 대한 거리
비율을 보라네요. 시간이 기준 양이 돼야 되니까 뒤에 와서 100대 20 분수로 만들면은 20분의 100이고 약분 하면은 5가 나오네요. 얘는 5m랑 초를 비교했으니까 초속 5m가 되는 겁니다. 얘는 1초에 5m 정도를 달려갔다는 거예요. 빠른 속도죠. 이 정도면은. 참고로 우사인 볼트는 이게 100m에 10초가 안 나오거든요. 이 말은 1초에 10m를 조금 더 간다는 얘기가 돼요. 우사인 볼트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나이가 되는 거죠. 자, 빨간 버스는 180km를 2시간에 갔답니다. 시간에 대한 거리에 비해. 시간이 기준이니까 뒤에 가는데 분수로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2분의 180, 약분해주면은 90. 빨간 버스는 90km/시 이렇게 가게 됐네요. 1시간은 90km 갔다는 거예요. 자, 파란 버스도 시간에 대한 거리에 비니까 시간 뒤에 있는 240대 3일 거고 분수로 바꾸면은 3분의 240 약분해주면은 80km/시 시속 80km라는 거네요. 1시간에 80km를 갔대요. 자, 누가 더 빨라요? 빨간 버스가 더 빠르네요. 그러니까 빨간 버스가 광역버스로 먼 도시를 왔다 갔다 할 때 이용을 하고 파란 버스는 지역 버스로 이용을 하나 보네요. 물론 이 색깔은 서울에서 그렇게 쓰이죠. 자, 행복마을이랑 기쁨마을 보도록 합시다. 7,500명이 5제곱킬로미터 안에 모여 살고요. 6,300명이 3제곱킬로미터 안에 모여 산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어느 동네가 더 복잡복잡거릴지 어느 동네가 더 여유로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죠. 자, 넓이에 대한 인구수의 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넓이에 대한 인구수의 비니까 이거 7,500대 5가 될 거고 분수로 만들면 5분의 7,500 되겠네요. 약분해 주시면은 1,500이 되겠네요. 뒷부분은 마찬가지로 이제 6,300대 3이니까 분수로 만들어서 약분해 주시면은 2,100이 되네요. 지금 나눠보니까 그 인구수는 7,500명으로 행복이 조금 더 많았지만은 땅덩어리가 더 넓어. 그래서 실제로 복잡한 곳은 기쁨시야, 기쁨마을이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구도 원액이랑 주스 비교해가지고 어느 쪽이 더 진한지 확인해 보셔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제일 빨리 끝낸 수학 시간이 아닐까 싶네요. 지난 시간도 15분밖에 안 되던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혹시 이 문제 선생님 수익이라고 얘기하고 푼 거 맞나요? 수학 익힘책 54쪽, 55쪽 내용이었어요. 혹시 이 문제 어디 있나 하는 친구는 수학 익힘책 54쪽, 55쪽 풀어보시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